안녕하십니까. 입양가족 상담교육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외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협회의 노력과 또 가족들의 그 성장하느라고 또 그동안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신 가족들, 또 거기에 또 해외에서 오신 우리 입양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런 송년잔치를 갖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2013년도에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년째로 맞이하여 사단법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 입양가족들의 그 사후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 이제 국내 입양 가족들의 그 안전, 건강,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부모들이 성장하는 이런 송년회에 이제 공부와 함께 송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한국의 입양이라고 하면 국내 입양보다 사실 해외로 보내어진 입양이 거의 70%이기 때문에 해외 입양이 한국의 아동의 입양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사실 두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국제인이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쑥스러운 그런 국제인인 우리 해외 입양인들이 여기 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국내 우리 가족들, 이분들이 참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신 것, 다시 방문을 해 주신 것, 너무 그 한국인으로서 또 이 국내 입양 가족으로서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렬하게 다시 환영을 해 주시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기 해외에서 오신 우리 좀 일어나서 좀 볼까요? 해외에서 오신 우리 몇 분 좀 일어나봐요.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2부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세미나 주제가 이제 한국의 입양의 역사를 따라서 실제 이제 입양 법과 제도인데 법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내년 2025년 7월 19일부로 이제 또 13년 만에 새로운 법이, 입양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양 가족들은 또 법이 바뀌면 반드시 또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국 입양의 역사 속에서 그 법이 왜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후루룩 한번 훑고 그다음에 우리 안재진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입양의 역사, 입양법 제도를 따라.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의 법은 입양법은 지금 5번째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입양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아동을 위한 입양은 언제부터였냐면 한국에서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아동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동들을 사실 전쟁으로 힘든 나라의 아이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세계의 그 원조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구출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동 입양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계의 필요에 의해서 또 부모의 원함에 의해서 아동들을 입양을 한다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아동 중심의 입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한국 전쟁
이후로부터 이제 아동 중심의 입양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맨 끝에 1953년 전쟁을 마치고 61년 이렇게 해놓은 게 제가 5번 그 연도를 지금 제시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입양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연도입니다. 첫 번째는 1961년도에 고아 입양 특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그 끝에 저 위에 보면 국민 소득이 82달러 하는 거 있죠. 예. 국민 소득이 82달러 하는 게 지금 한국의 그때 형편이었습니다. 그 뭐 국민 소득이랄 것도 없는 이제 경제가 파탄이 되는 그때 한국 아이들이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때 보내질 때 한국에는 아동을 위한 입양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 입양 특례법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 제가 빨리 넘어가도 그 자료에 다 상세하게 적혀 있고 다음에 또 복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까지 있으니까 지금은 개요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1976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첫 번째 법은 고아를 입양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고아 입양법이었어요. 그런데 76년도에는 입양 특례법이라고 해서 이제 아동의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도 있지만 국내 아이들도 입양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그 아동을 위한 입양법을 제정을 합니다. 새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때 76년도에는 우리 한국 소득이 825달러 꽤 올랐어요. 그죠? 자, 근데 요때는 이렇게, 이제 산업화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인구들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원래 한국은 농업국이었죠. 근데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에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공장에서 이런 가발 공장 제조업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성들한테 출산하는 아이들이 입양을 가게 돼요. 미혼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때는 사회적 지지 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육아 고아원이나 입양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년도 그때 총 국민소득이 12,00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96년도. 그때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개혁한다고 그죠? 참, 학교에서 국민교육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90년대, 70년대, 80년대 국제대회를 치르고 96년도에 제정되는 이 법은 이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입양 특례법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 국민소득은 12,0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꿈 같은 그런 국민소득 이제 국가가 이제 서서히 부유해지는데 요때 이제 70년하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아동 입양이 해외 입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 여기 같이 계신 여러분들도 그때 한국이 해외 입양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국가의 복지 비용을 줄였다 하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게 사실 80년대에 80년대. 아니 나라가 그렇게 전쟁 때처럼 힘들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보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고아 호적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입양을 수월하게 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것도 미국하고 같이 미국에서 이민법을 고쳐가지고 이제 그 대리 입양이라는 것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려면 그 부모가 와서 아이를 보고
데리고 이쪽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저쪽 나라에 가서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요때까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2011년도까지입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냥 대리 입양 이렇게 해서 그쪽 나라에 가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는 그쪽 나라에서 국적을 시민권을 취득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시민권 취득을 못하신 우리 입양인들이 약 2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건 우리가 이 해외 입양을 보낼 때 어떤 행정에 그 부실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76년도에는 왜 80년대를 넘어서 죄송합니다. 96년도에 이 입양 특례법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이제 88년도 그 올림픽 국제대회를 하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나라가 고아수출국이라는 딱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국내 입양을 좀 활성을 시키겠다는 그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88년 올림픽 마친 이후로부터는 정말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서 해외 입양을 멈춰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 법을 바꾼 겁니다. 그죠? 맞죠, 교수님?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때 상황이 아이들이 보육원에 애들이 넘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해외로 엄청 나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아수출국이라고 하는 사진.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세계에 보도가 된 거죠. 이제 88 올림픽 그렇게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해외 입양으로 돈이 많이 벌어들인 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에 이제 입양 특례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민간에서 다 입양을 하고 아까 대리 입양 여기 오지 않아도 데리고 가고 이랬던데 이제 21년도에 개정 입양 특례법에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도 해야 되고 법원에서 입양을 허락하는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 하는 그 취지를 가진 개정 입양 특례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한국은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입양이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그죠? 수월하게 했는데 법이 딱 생기니까 이제 입양을 갈 수 있는 수가 반으로 툭 떨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96년도 법 이후로 이제 국내에서는 공개 입양이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굉장히 국내 입양에서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때까지는 사실 2000년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입양 홍보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입양 아동들이 내가 낳은 자식으로 호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까 고아 호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공개 입양을 이제 시작이 되고 공개 입양이 시작이 되고 아까 법원의 허가제가 시작이 되면서 아동의 입양을 이제 보호하게 되는 나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5번째 법은 내년에 발효될 법은 이제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죠.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있고 경제 10위권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입양에 대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래서 헤이그 비준을 내년에 저 법을 통과하면서 국내에서 비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 최근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여러분들이 지금 24년도입니다. 근데 국내 입양 특별법하고 국제 입양법 이것이 지금 나눠져 가지고 국내와 국외 입양이 법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발효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다시 우리 안재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